고요한 호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평온한 수면만을 봅니다. 그 아래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쳤는지, 어떤 격렬한 소용돌이가 휩쓸고 지나가 지금의 고요함에 이르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수면 아래의 이야기,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에 대한 성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겉모습만을 봅니다. 당신의 침착한 발걸음과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지만 그 안정적인 중심을 세우기까지 당신이 겪어야 했던 내면의 혼돈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여유로운 미소를 보지만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 수없이 되뇌었던 자기 다짐과 절제의 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마치 당신의 자신감이 타고난 것인 양 당신의 원칙이 힘들이지 않고 세워진 것인 양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홀로 침묵 속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했던 수많은 밤들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맞추고 분위기를 살피던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눈치의 습관을 버리고 오롯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기까지 흘려보낸 수많은 시간들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하나의 상징처럼 바라보지만 사실 당신은 수많은 경험의 층으로 이루어지고 혹독한 시험을 거쳐 마침내 세워진 견고한 구조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종종 오해받기도 합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이들은 오직 표면을 읽는 데에만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이 당신을 정의하려 할 때 그들은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자신의 한계라는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깊이를 그들의 얕은 자로는 잴 수 없고 당신의 굳건한 집중력은 부자연스러워 보이며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정체된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하고 분석합니다. 당신의 평정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측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미묘한 흐름이 바뀌는 것을, 사람들이 하던 말을 멈추고 자세를 고쳐 앉으며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나를 세우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에겐 스포트라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불편함 자체가 당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자신들이 아는 범주 안에 가두지 못합니다. 과거의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 당신에게 붙였던 모든 꼬리표로부터 당신은 이미 훌쩍 성장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그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위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평생 외면해왔던 질문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합리화했던 나쁜 습관들, 평범함에 안주하며 정당화했던 삶, 그리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비겁함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고도 온전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쳐다봅니다. 때로는 감탄의 눈으로, 하지만 더 자주 질투의 시선으로, 그리고 언제나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말입니다. 지금의 당신에게서 가장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움직입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 보이기 위해, 설득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당신의 태도는 사회적 중력에 몸을 맡기고 타인에게 순응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을 동요하게 만듭니다. 위축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모습이 그들이 타협과 순응 위에 세워놓은 질서를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신중해졌을 뿐입니다. 순종에 대해 인정이라는 보상을 주는 세상에서
당신의 자율성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들의 소나기에 놓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방향을 묻지 않는 순간 당신은 추적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지만 더 이상 그들의 멋대로 투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리적으로 위협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전에 당신은 당신의 침묵에 대해, 당신이 세운 경계선에 대해, 당신의 결정에 대해 일일이 이유를 설명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아니오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나 변명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간결한 마침표는 당신의 새로운 서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이 거짓이기를, 당신의 평온함이 조건부이기를 바라며 당신에게서 균열의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신비로움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움은 그들을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의 당신을 재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낡은 자로 지금의 당신을 측정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안심을 구하던 당신, 말하기 전에 먼저 사과부터 하던 당신. 그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수마일의 자존감 아래 깊이 묻혀 그들은 감히 탐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들이 당신과 연결될 수 없는 이유는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상대의 말투 하나하나에 움찔했고 모든 지체된 응답의 의미를 해석하려 했으며 모든 차가운 시선을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고요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당신의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미동도 하지 않을 때 그들은 자신의 불안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과거에 의존했던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툭툭 찔러보지만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닌 중립, 그리고 자신의 내면 날씨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권위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예측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자기통제, 영적 자율성은 혼돈을 통해 타인을 지배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구조받을 필요도 설득당할 필요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심리적으로 주권을 되찾았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수수께끼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갖지 않은 의도를 부여하고 고려해 본 적 없는 동기를 상상해냅니다. 왜일까요? 악의 없는 자유, 적대감 없는 거리, 잔인함 없는 명확함이 그들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유가 지닌 단순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관찰합니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토록 극적인 상황 없이 관계를 정리했는지, 요란한 과시 없이 상처를 치유했는지 배우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는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당신의 변화를 냉정하다, 가식적이다라며 폄하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소유권입니다. 그리고 우아하게 행사되는 자기 소유권은 단순히 눈에 띄는 것을 넘어 그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의존의 시스템 전체를 위협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울, 왜곡이 없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한 절제가 무엇인지, 소셜미디어를 위해 연출되지 않은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 무기화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경계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들은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험으로 설계되고 고독으로 날카로워졌으며 당신 자신의 직관으로 조율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움과 혼돈, 감정적 뇌물만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해독 불가능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미끄러지기를 바라며 지켜봅니다. 하지만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면으로부터 자신을 재건한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흔들림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상호작용은 필터를 거칩니다. 당신은 아무나 즐겁게 해주지 않습니다. 무례한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입니다. 접근하는 것을 특권이 아닌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에 불쾌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가까이 있을 자격을 얻지 못한 이들에게 에너지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것을 강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들을 가장 괴롭게 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정체성에 발언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더 이상 타협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스스로 가치를 선언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경외와 저항이 뒤섞인 눈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이 감히 추구하지 못했던 무언가, 즉 연기로부터의 자유에 도달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당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하지 않는 말입니다. 당신은 왜 더 이상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는지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물러남을 서사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움 자체가 하나의 설교가 되어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그들은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마지막 버전의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거리는 진단이 되었고 당신의 무심함은 일종의 피드백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구하는 캠페인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퇴장은 어떤 논쟁보다 더 큰 울림으로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그들의 머리는 박수갈채 없이 치유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보기 좋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모든 좌절을 동정심을 구걸하는 SNS 게시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요란하지 않았고 좋아요를 붕대처럼 모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브랜드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용히 인내심을 갖고 기초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이들이 가시성을 좇는 것을 구경하는 동안 당신은 사라졌습니다. 세상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고독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마침내 내면의 본능이 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치유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관객 없는 성장을 정의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언가가 보여져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 날카롭고 더 명확하고 읽을 수 없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허둥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이해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평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변화에 대한 타임스탬프를, 방송을 따라갈 수 있는 타임라인을 원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캐스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은 쇼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장면 전환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찾아옵니다.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을 때, 문자가 멈췄을 때, 방이 텅 비었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의 슬픔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멈추고 애초에 그런 슬픔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그 순간에 자기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연기로 바꾸지 않고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에게는 동정이 아니라 진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힘이 시끄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재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박수를 위해 치유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퇴장을 위해 치유되었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치유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가 더 극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관여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일어섰을 때 그곳에 있었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졌을 때 그곳에 있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조용히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거리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온전하고 초연하며 읽을 수 없는 모습으로 다시 떠올랐을 때 그들은 당신의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축하하는 척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당신의 힘이 더 이상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독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없이 온전해진 사람보다 사람들을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고통이 지나가면 당신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늘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길을 남기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이 결코 끝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한 챕터의 마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이 닫혔으므로 그들은 새로운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더 이상 무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저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재정렬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특정 방식으로 코드화했습니다. 연약하고 반응적이며 쉽게 흔들리는 사람으로. 하지만 당신이 다르게 더 느리고 더 조용하고 의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성숙이 아니라 붕괴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들의 프레임워크에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침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끼를 물지 않겠다는 거부이며 당신의 중심에서 감정적으로 쫓겨나지 않겠다는 거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혼돈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장하며 지나온 옛 친구처럼 그것을 맞이합니다. 그 변화는 당신의 불균형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중심을 잡았던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증명하곤 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무반응은 그들을 무장해제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에 대한 환상마저 녹여버립니다. 그들은 어떤 음이 당신을 떨게 하는지, 어떤 구절이 당신을 방어하게 하는지, 어떤 침묵이 당신을 소용돌이치게 하는지 정확히 알며 당신의 격발장치를 피아노 건반처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접근을 친밀함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당신 맞은편에 앉아 그 피아노의 플러그가 뽑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같은 움직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패턴은 자극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때 위축처럼 느껴졌던 그 평온함은 이제 자기 소유로 읽힙니다. 당신의 평화가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당신에게 투영하고 싶었던 자기 자신의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얻어낸 평화에는 폭력성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히는 종류가 아니라 직면하게 하는 종류의 폭력성입니다. 예전에 통했던 방법으로는 더 이상 나에게 접근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종류의 폭력성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해받기를 구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신은 이해가 자기 존중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가 켜지자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그들에게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까다로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기능장애를 수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격 없는 접근으로부터 당신의 신경계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살았는지, 그들의 자기인식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보게 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소음을 통해 자신을 입증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들어설 때 그 침묵은 불안을 야기합니다. 그것은 연기 아래의 절박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주 오래전에 연기를 멈췄습니다. 당신은 그 역할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릅니다. 변했다, 차갑다, 위협적이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되찾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반란이 시끄러울 때만 인식하도록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조용한 반란입니다. 당신은 그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변화를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갑옷으로 무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경계선을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공간에 들어서면 당신은 그곳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사람을 읽습니다. 톤을 읽고 행동을 읽으며 죄책감 없이 접근을 편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카리스마로 사람을 매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평화는 기능장애를 무장해제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에 거울을 비춥니다. 당신은 감정적 수용 가능성을 감성지능으로 대체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처리할 수 없는 것을 흡수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듣지만 내면화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만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당신이 가진 모든 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방어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대변합니다. 당신의 선택 속에 살고 당신의 존재 속에서 숨쉬며 당신의 눈 속에서 조용히 타오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드라마와 자아, 끊임없는 자극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 주변에 어떻게 존재해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에게 끔찍한 사실을 깨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진화할 수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존재는 그들을 설득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피하고 있는 일을 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평온함을 구현함으로써
가능한 것의 감각을 재정렬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투명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누군가 수년간 자신을 숨겨왔을 때 잔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들여다보며 평소의 이미지가 반사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지배, 익숙함, 친밀함으로 위장한 조종의 이미지를. 하지만 이번에는 거울이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의상 없이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일관성이 없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부주의했는지를. 그리고 당신의 존재는 그것을 변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움찔하지 않았고 그들의 불편함을 위로하지 않았으며 진실의 부드러운 버전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당신은 해를 입히기 위해 날카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은 진화하거나 후퇴해야 합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적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조합은 방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더 이상 혼돈으로 당신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초연하게 진단적으로 지켜봅니다. 당신은 이제 자기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성장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당신의 거울은 이제 깨끗합니다. 고독과 절제, 그리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직하기로 한 결정에 의해 닦였습니다. 당신은 진짜를 반영하고 그들은 상승하거나 사라집니다. 평화가 목표였고 진실이 목표였으며